안녕하세요. 실시간 문명사의 한재욱입니다. 오늘은 영화 스즈메의 문단 속에 들어있는 문화 코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관객 550만을 돌파했고 일본에서는 이미 1000만 명을 돌파한 이 영화는 4살 때 동일본 대지진으로 부모를 잃은 스즈메가 재난의 문을 닫고 봉인하는 일을 하는 소타를 도와 5개의 문을 닫는 이야기입니다. 너의 이름은으로 전 세계적으로 열풍을 불러일으켰던 감독 신카이 마코토가 날씨의 아이에 이어 재난 3부작의 마지막 작품으로 내놓은 영화가 바로 스즈메의 문단속입니다. 너의 이름은 해성 충돌로 하늘에서 온 재난 이야기고 날씨의 아이는 기후변화에 대한 것으로 원인을 인간으로 볼 수 있으며 스즈메의 문단속은 지진에 대한 것으로 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카이 마코토는 재난 3부작을 하늘, 인간, 땅, 즉 천지인 3재를 주제로 구성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즈메의 문단속의 세계관에서 일본 열도 지하에는 태고적부터 미미즈라는 목적도 의식도 없이 오로지 재앙을 일으키는 존재가 있다고 합니다. 미미즈가 저 세상에서 이 세상으로 이어지는 뒷문으로 빠져나와 지면에 닿으면 지진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런 재앙을 막기 위해 토지신 우부스나를 섬기고 미미즈가 현세로 빠져나오는 출구인 뒷문을 봉인하는 업을 이어받는 토지시라는 미지의 일족이 나타나고 일본 열도 전국에 있는 폐허를 돌아다니면서 그 폐허에 숨겨진 뒷문을 봉인해 미미즈의 탈출을 막습니다. 토지시란 한자를 그대로 풀이하면 닫을 패자와 스승사자로 풀이되는데 이는 곧 닫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뒷문을 닫는 폐문술사, 재앙의 문을 닫는 봉인술사인 셈입니다. 토지시인 소타가 주문을 읽으며 돌려드리옵니다를 외치는데 감독은 이번 영화에서 장소를 애도하는 이야기를 만들고 싶었다며 새로운 건축물을 만들 때는 지진제를 행하는데 끝날 때에는 사람에게 장례를 치르는 것과 같은 의식이 없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돌려준다는 말은 사람이 자연에서 잠시 빌려 쓴 것을 돌려준다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일본에서는 신사의 신관이 주관하는 신토 의식에 따라 지진제가 거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도전 말씀이 있습니다. 하루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대인이나 소인을 막론하고 공사 간의 일을 이루려면 터를 정하여야 하나니 그러므로 기지신에게 치성을 올리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증산도 도장에는 우주의 주재자이신 상제님을 중심으로 그 지역의 지방신과 주산의 신까지 모시고 있습니다. 아래옥기도 송관 히미지의 신이시여 머나먼 선조의 고향 땅이여 오래도록 배령받은 산과 하천 경외하고 경외하오며 삼가 돌려드리옵나이다. 여기서 배령이란 공경하는 마음으로 삼가 받다라는 뜻입니다. 크게는 지구 어머니께 받은 땅이며 도전 말씀으로 보면 기지신에게 허락받은 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지신은 지방기지, 건물의 토대를 맡은 신입니다. 동일본 대지진은 2011년 3월 11일 발생했는데 이 영화의 일본 개봉일이 2022년 11월 11일입니다. 동일본 대지진으로부터 11년 후 개봉한 것입니다. 의도성이 엿보이는 이러한 설정들은 감독이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올 일본 침몰에 대비해야 한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스즈메는 재난을 막기 위해 5군데에 5개의 문을 닫으며 지진을 막는데 이 지역들은 모두 현실에서 재난이 있었던 곳이거나 그 인근입니다. 첫 번째 문이 있던 곳은 스즈메가 사는 미야자키현의 가상의 조용한 마을입니다. 미야자키현이 있는 규슈에서 구마모토 지진이 있었습니다. 2016년 4월 14일 구마모토현 구마모토시에서 발생한 규모 6.5의 지진부터 시작된 연쇄 지진으로 가까운 마시키마치에서는 진도 7의 격렬한 지진동이 감지되었습니다. 두 번째 지역은 에이메이현이 있는 시코쿠 지방입니다. 바로 이곳은 2018년 7월 서일본 호우로 불리는 수해 피해를 입은 지역입니다. 총 강수량이 1800mm가 넘었고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망합니다. 이번에도 문을 닫아 수해 지역에서 다시 일어날 재난을 막은 스즈메는 이후 관서지방 효고현의 고베시로 이동합니다. 고베는 1995년 1월 고베 대지진이 일어난 곳으로 효고현
앞바다에서 단층이 움직여 규모 7.2의 지진이 발생하는데 사망자 6,400여 명, 부상자는 2만 7천여 명에 달했고 2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합니다. 일본에서는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최악의 지진으로 기록됐습니다. 그런데 영화에서는 아이가 태어나고 사람들이 회식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면서 고베가 이 지진을 극복해 나가는 지역으로 묘사됩니다. 신카이 마코토는 큰 재해를 입었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스즈메가 만나게 하고 싶었다고 밝혔습니다. 고베 재난을 막고 이제 스즈메는 도쿄로 이동합니다. 영화에서 소타는 도쿄에서 일어났던 100년 전의 대지진도 미미즈가 일으켰다고 말하는데 이것이 관동 대지진을 의미합니다. 1923년 일어났던 관동 대지진은 리히터 규모 7.9에서 8.3 사이로 7분 정도 지속되었습니다. 14만 2천 명 이상이 사망했고 3만 7천 명이 실종되었습니다. 10만 9천여 채의 건물이 전부 파괴되고 10만 2천여 채는 반파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상자와 실종자는 동일본 대지진의 6배, 고베 대지진의 16배입니다. 작품에서는 도쿄의 지하철 터널 구멍으로 미미즈의 몸통 전체가 빠져나오는데 미미즈가 도쿄 상공을 덮자 거대한 뱀처럼 생긴 모습으로 또아리를 튼 채 나타납니다. 미미즈는 지면과 빛나는 끈 같은 것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 끈이 잡아당기는 듯한 모습으로 지상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다이지는 스즈메에게 사람들이 엄청 죽을 거라고 무서운 경고를 합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도쿄의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 머리 위 하늘에 미미즈가 시커멓게 덮어 내려오고 있는데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작품에서 스즈메는 쐐기돌의 역할을 하겠다는 소타를 미미즈의 몸에 요속으로 박아 넣어 도쿄 대지진을 막습니다. 영화에서 그려진 이 내용은 도쿄를 진원으로 하는 진도 7 이상이 될 수도 지카 지진에 대한 불안감과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일본 열도는 태평양판, 필리핀해판, 유라시아판, 북미판 등 4개의 지각판의 경계에 있어 지진과 화산 등의 재해가 빈번합니다. 실제로 도쿄 도방재회의 지진부에는 2022년 5월 25일 수도 지카 지진 발생 시 예상되는 피해를 발표했습니다. 사망자 6,100명, 부상자가 9만 3천 명, 이재민은 299만 명이 넘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본 정부의 예상일 뿐이고 실제 지카 지진이 발생하면 상상을 초월하는 대재난이 될 것입니다. 증산도 도전 2편 139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일본은 불로 치고 서양은 물로 치리라. 세상을 불로 칠 때는 산도 붉어지고 들도 붉어져 자식이 지중하지만 손목 잡아 끌어낼 겨를이 없으리라. 상제님께서는 앞으로 일본에 닥칠 큰 재난에 대해 이렇게 경계하셨습니다. 작품에서 마지막으로 후쿠시마현 미야기현을 거쳐 이와테현이 여행의 종착지이자 스즈메의 고향인데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 피해 지역입니다. 동일본 대지진은 일본 지진 관측 역사상 최고 규모인 매그니튜드 9.1을 기록했고 쓰나미가 발생해 1만 5천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신카이 마코토 감독은 동일본 지역에 괴멸적 피해를 입힌 재앙을 이후에 젊은 세대에게도 알려주고 싶었다는 이야기를 전한 바 있습니다. 영화에서 이 그림은 당시 4살이었던 스즈메의 일기장에 적힌 3월 11일의 모습입니다. 날짜만 적혀 있고 시커멓게 줄을 쳐놓았습니다. 부모를 잃고 집을 잃고 모든 것을 잃은 스즈메의 슬픔과 상실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여기서 5번째 문을 결국 찾아내는데 이번에는 스즈메 혼자가 아니라 요속으로 역할을 하던 다이진과 타다이진이 마치 좌보 우필처럼 함께합니다. 문 안의 저 세상에서는 스즈메는 미미즈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적 존재로서의 미미즈는 지진과 화산을 상징하듯 불타는 용암과 재, 나뭇가지 같은 모습이 뒤엉켜 있습니다. 이 미미즈가 문을 통해 완전히 현실 세상의 일본 땅으로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이 일본 침몰에 대한 상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스즈메가 도쿄 지카 대지진을 막았을 때도 경악스러운 장면이었지만 미미즈의 본체가 문을 통과해 불바다가 벌어진 것을 보면 분명 일본 침몰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신카이 마코토 감독도
우리는 앞으로도 이런 일을 계속 겪게 될 것이다. 흔들리는 나라 위에 살며 땅이 흔들린다는 상상에 겁을 먹고 살고 있다. 그런 나라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만들고 싶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문은 일상의 심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매일 아침 문을 열고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가고 왔습니다 하고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재해라는 것은 그러한 일상을 단절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문을 열고 나갔는데 돌아오지 않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다녀오겠습니다는 아주 의례적인 인사말이지만 재해나 사고의 순간에 부닥치면 이 말만큼 듣고 싶은 말이 없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왔습니다. 평소에는 아무 말 아니었던 그 말 한마디가 사고로, 병으로, 지진으로, 재난으로 누군가를 잃어본 사람에게는 너무나 사무치게 그립고 반가운 말일 것입니다. 이 영화는 일본 침몰에 대한 불안감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재해와 재난에 대해 누구보다 깊은 생각을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싶어하는 감독의 고민에 천지에서는 상제님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영감을 던져준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스즈메의 문단속 두 번째 시간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